어떡해. 돈을 계속 윤전기에서 찍어내서 돌리고 있다라는 거. 이런 류의 이제 토론이나 이런 류의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뭐 이런 말들을 많이 물어보시잖아요. 그래서 사란 얘기입니까? 팔란 얘기입니까? 그렇게 단순하게 이렇게 물어보시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이 코로나 사태, 포스트 코로나라는 책을 쓴 이유 자체도 마찬가지일 거고, 현상에 대해서 진단을 하고 이야기를 하는 거는 자료만 수집한 다음에 현상만 이야기를 하는 거는 그렇게 어렵진 않은 일이나, 근데 향후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할 건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판단에 대한 시줄과 날줄을 제공을 하고 영감을 줄 수 있는 것들은 조금 더 다른 일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그래, 코로나 때문에 지금 이 상태야. 그래, 그러면 우리 뭐 어떻게 해야 되는데? 라고 물어보게 되면은 거기에 대한 이제 답변을 뭘 할까?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본 거죠. 그러니까 각 시나리오별 가격 하락의 깊이 정도, 그다음에 책에는 이제 붕괴 영역이라고 표현을 해놨습니다만, 가격이 상당 수준까지 떨어질 수 있는 대상들, 어떤 시나리오에서 어떤 식으로 또 어떤 것들이 떨어질 것인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제 써놓은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상황이 왔을 때 이제 살 것이냐 말 것이냐, 또는 이제 본인들이 이 코로나라는 사태를 해석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고자 했던 거죠. 그러니까 부연 설명을 조금 더 자세하게 하자면, 아까도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첫 번째로 생각해야 되는 거는 내 포지션, 내 입장, 내가 가진 버젯, 내가 쓸 수 있는 레버리지,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자기가 접근 가능한 것들이 무엇이 있나를 판단을 해봐야 되는 거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그러면 이 코로나 사태에 어떤 시나리오로 가고 있는지를 지금 판단을 해봐야 될 거고요. 지금 권하자면은 3에서 4 사이 정도로 가지 않을까라는 게 이제 기본적인 생각인데, 또 하나 중요한 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돈을 계속 윤전기에서 찍어내서 돌리고 있다라는 거. 자, 그런 것들이 이제 시줄과 날줄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죠. 실제적으로 호주머니에서 돈을 꺼내서 무엇을 사야 될까? 무엇을 내가 자산화 시킬 것인가? 자산화 시키는 거를 대상을 뭐 금으로 할 것인가? 달러로 할 것인가? 분산을 할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본인들이 고민을 하고 판단을 해보는 게, 아마 5월달, 6월달 정도까지는 그런 것들에 대한 의사결정, 늦어도 8월달까지는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게 기본적인 제 생각입니다. 그냥 짧게 주거용 부동산 참 진짜 한결같다. 참 진짜 한결같다. 상업용 부동산 어떡해. 웃으면 안 되는데 사실. 이게 굉장히 가슴 아픈 얘기인데 비유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고, 공업용 부동산 어떡해. 이게 참 어떻게 보면 가슴이 아픈 얘기인데, 제가 이제 웃으면서 얘기를 해서 좀 이제 언짢으실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죠. 이제 부실채권을 하다 보면 흔히 말하는 이제 부도가 난 공장을 가보게 돼요. 그러면 깨끗할 수가 없죠. 깨끗할 수가 없는데, 거기 바닥에 떨어져 있는 뭐 장갑, 녹슬어 있는 기계, 이런 것들을 보면, 그런 것들이 이제 너끈히 한 가정을 먹여 살렸었던 그런 환경이었을 텐데, 그게 그렇게 빈 공장으로 남아있고 가격이 하락이 될 수밖에 없어서 매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다라는 걸 이렇게 보면, 갑자기 이제 이런 웃으면서 얘기를 했다가 이런 우울한, 또는 좀 이런 얘기를 갑자기 급전직하해서 죄송하긴 합니다만, 두 가지 생각을 하게 돼요. 두 가지 생각을. 첫 번째로는 뭐 사람마다 다 비슷할진 모르겠습니다만, 마음이 아프다, 또는 어떡하냐, 저분들도 가장이었을 텐데, 저거 장갑을 끼고 일했을 분들도 가장이었을 텐데 하면서 마음 아픈 구석이 한 구석이 있고, 다른 한 구석에는 안도감이 들어요. 안도감이요? 네, 안도감. 나는 지금 현재로선 저기에 휩쓸려 있진 않다. 라는 또 그게 이제 굉장히 비정한 거죠. 굉장히 비정하고 잔혹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이게 자본주의의 속성일 수밖에 없는 거고, 어떻게 보면 매일매일이 그런 상황의 연속이에요. 이제 부실채권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부실채권은 분명히 한 사람을, 그 담보물은 건물, 공장, 상가, 아파트는 어느 한 가정과 가족과 가장을 삶을 영위하게 해줬었던 재화이지만, 그것이 어느 날 갑자기 바뀌어서 어떤 사람한테는 그게 기회가 돼버리는 거죠. 자본주의의 냉혹한 속성인 거죠. 코로나 사태의 진폭을 측정을 할 수 있는 주요 지표 중에 하나가 이제 경매 시장에서의 경매 물량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생각을 전부터 쭉 했었는데, IMF 때도 이제 그때 뭐 경매 물량이 왕창 늘어났었고, 2008년도 금융위기 때에도 경매 물량이 좀 늘어났었고, 통상적으로 금융기관에서는 이제 3개월 연체가 되면 부실채권이라고 판단을 하고, 그걸 이제 매각할지 여부를 결정을 하게 됩니다. 코로나 사태 이번에도 만약에 코로나 사태로 인한 특별한 연체 유예 제도라든가
그런 것들을 국가에서 또는 은행에서 마련하지 않는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사람들이 현금을 가지고 버틸 수 있는 기간이 3개월에서 5개월 정도이고 그 이후에는 이제 연체가 될 텐데 그럼 올해 하반기에 각 금융기관의 부실채권 비율, 그 다음에 올해 하반기에 경매물건의 증가율 또는 내년 상반기의 경매물건의 증가율에 따라서 코로나 사태로 인한 위기에 진폭을 좀 측정해 볼 수는 있겠죠. 그러니까 저희도 지금 예상을 하는 게 올해 하반기나 내년 상반기가 되면은 부실채권 물량이 좀 늘지 않을까, 그걸 좀 우려하고 있습니다. 신간이 나왔습니다. 네. 공저고요. 네. 포스트 코로나. 네. 책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포스트 코로나는 뭐 문자 그대로입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이후에 우리나라의 여러 각 분야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분야별로 나눠서 분야별 전문가님들과 그다음에 제가 어떻게 꼽사리를 껴서 책을 쓰게 됐고요. 책 사이사이 내용을 보면은 이제 뭐 해외 경제, 국내 경제, 그다음에 제가 참여한 부동산, 그다음에 뭐 교육 뭐 이런 식으로 쭉 나눠서 의료 나눠서 기술이 됐고요. 현상을 판단을 하고 현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는 이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뭐가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현 시점에서 과거를 판단하는 일인데 이게 현 시점에서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이냐를 저희도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만 판단에 영감을 주고 시줄과 날줄을 제공을 한다라는 그런 점에 있어서는 양질의 분야별로 이렇게 또 나열이 돼 있으니까 양질의 저서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2년 정도는 현금을 가진 분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시장이 열릴 수가 있어요. 운이 좋다면 여기서 운이 좋다는 건 코로나 사태가 빨리 마무리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운이 좋다면 뭐 1년 정도 그렇게 열릴 거고요. 근데 이제 97년하고 2008년도를 비교를 해보면 그때 분명히 이제 빈익빈 부익부의 골이 조금 더 심하게 갈라졌어요. 그때 현금을 가지고 계셨던 분들은 심지어 97년도에 현금을 가지고 계셨던 분들은 이대로 영원이라는 얘기를 했었으니까 금리가 10%니까 삼성전자에서 발행한 채권 금리가 뭐 20% 이랬었으니까 그런 분들은 뭐 너무나 좋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이후에는 그 격차가 조금 더 벌어졌을 거고 코로나 사태도 같은 자본주의의 구조의 맥락에서 본다 그러면 그 골을 또 벌려놓을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본인이 처한 포지션이 어떤 포지션인지 잘 판단을 해보시고 그다음에 향후에 대해서 예단을 하시고 각자의 투자를 이어나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건강과 건승을 기원합니다. 각자 잘 살아남자. 뭐 이런 거죠. 각자 도생이죠. 뭐 어떡하겠습니까? 저 또한 아까도 설명드렸습니다만 매우 향후 올해 하반기와 내년 상반기가 어떤 식으로 전개가 될지가 궁금한 사람이고요. 그 과정에서 주머니에 그 몇 푼 안 되는 동전들을 짤그락 하면서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라고 고민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고요. 이사님의 현금 30% 궁금합니다. 어떻게 사용하실지 올해, 내년에. 일단 와이프한테 승인을 받아야 돼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